우리가 향한 곳은 비밀이 숨겨진 장소라는 한 업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듯 보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 JMS 정명석 총재의 친필로 보입니다. 이곳에 정 총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익명의 제보. 여자 나치 조각상입니다. 제보의 내용에 따르면 이 동상들은 정 총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이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동상 제작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여성. 그녀는 JMS 내에서 스타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델도 따로 있고 취업도 따로 있고 아나운서도 따로 있고 그 외에 신앙스타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스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육을 다 바친 사람. 그게 꼭 정명석과 관계를 했다가 아니라요. 저는 2004년 수료하고 바로 스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언니들도 이렇게 빨리 된 아이도 처음입니다. 그럼 거의 고등학생 때 스타가 되신 중학생. 중학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 이성 교회들과 달리 교인들의 특성을 살려 교단 차원에서 문화 활동을 주도해온 기독교 복음 선교회. 주로 모델부와 취업부의 정 총재로부터 스타로 임명된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앙스타들 중에서 키 크고 멋진 사람을 뽑는 이유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다 그렇게 너무 멋있고 멋진 사람들을 뽑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170이 넘었었고요. 정명석이 해외에 도주했을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거는 스타들 프로필 사진. 미소 씨가 스타로 임명된 때는 정 총재가 해외에 머물던 시기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 수영장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그가 JMS의 여신도들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 총재를 수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뒤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명석 총재. 미소 씨가 동상 제작에 참여하게 된 건 이 수감 기간 중에 있었던 정 총재와의 면회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조각상 이후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는 그 석고에 대한 정명석의 지시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딱 사람이 서 있으면 밑에 질 있는 이쪽은 안 보이잖아요. 음모가 있는 쪽만 보이잖아요. 정명석이 여기 음모가 있는 그쪽에다가 뭐 성기를 가져다 붙여라. 성기를 본 떠서 거기다 붙여라. 보이게끔. 여성의 몸을 기이하게 변형한 동상. 그간 정 총재는 여신도들을 이용해 다수의 나체 동상을 제작해왔다고 미소 씨는 말합니다. 동상 만들 때도 정명석한테 보고를 하면서 코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완전 누드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JMS 신도인 교도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대성교도소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나서 정명석이 일로 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했으니까 동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 누드 사진도 그대로 보고 자세를 바꿔라 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일로 형을 살면서도 또다시 여신도들과 접촉해온 정 총재.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오랜 시간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9년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5차례 이어졌던 방송들. 우린 정 총재가 해외 체류 기간 중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고 그가 검거된 과정도 추적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송 다음해인 2008년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던 정 총재. 이후 그는 재판을 통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명석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진짜 the end. 그래서 감옥에 깜빵에 들어간 순간 이제 더 이상 내가 JMS로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할 거 생각도 못했고 더 이상 내 인생의 JMS는 끝났다.
그것은 완벽한 오해였던 모양입니다. 정총재의 생가가 자리했던 월명동에서는 그간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 이어져 왔던 걸로 보입니다. 홍콩에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터넷 순회가 진행됐습니다. 정총재는 수감 기간 중에도 JMS에 입교한 신입 신도들과 편지로 소통을 해왔고 교도소 안에서 특정 여신도 그룹인 스타들도 임명해왔다고 합니다. 짱이요. 안녕. 그 시기 스타가 됐던 이들 중에는 메이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정총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소 4년 만의 일입니다. JMS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스타로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20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총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여성은 더 있었습니다. 역시 스타인 호주 국적의 에이미입니다. 지난해 메이플과 에이미의 고소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명석 총재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JMS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날 밤 제가 성폭행을 당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는 걸 금기시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I cried because I'm like, wow, that's so much love, and it's the first time I feel all this love. And 머리, 팔꿈치, 발 등 7군데의 신체로 연주하는 획기적인 표현 방법에 모두가 감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총재에게 한없는 환호와 갈채를 보내주는 신도들. 그들 대부분은 정조원 목사를 통해 JMS의 교리를 배웠고 수감 중이던 정총재의 존재를 좁혀왔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4년째 수감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 JMS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탈퇴한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명석에게 자신을 바치겠다고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여성들이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고해하는 그 동영상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과거 검찰과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정총재에게 보내졌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과 함께 신체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명석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구원이라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명석 총재가 내내 주장해왔다는 교리. 과연 성약 시대는 뭘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 구약 시대엔 신과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를 통해 신약 시대에는 그 사이가 부모와 자식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JMS를 통하면 신과 동등한 애인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성약 시대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보내지 않고 아주 종도 보내지 않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대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 내가 육으로 대신 그걸 한다 이랬는데 예수님 영이 육신이 없잖아요. 예수님 영이 정명석한테 씌어갖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지. 육체가 없는 예수의 영혼이 정명석 총재의 몸을 빌려 행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JMS의 모든 신도들은 신에게 신부의 위치지만 정 총재만은 신과 한 몸 같은 존재라는 게 20년간 교리를 배운 JMS 신도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정명석에 들어가서 겉모습은 정명석이지만 속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도덕의 기준이고 논리의 기준, 이제 윤리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정명석한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뭘로 입증합니까?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총재가 한 신도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그는 여전히 예수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JMS 신도는 모두 신의 신부라는 교리로 볼 때 이들은 정 총재가 아니라 그의 몸을 빌려 쓴다는 예수의 영혼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신도가 될게요. 주님 사랑해요. 해당 영상이 공개됐던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추가로 공개됐던 영상이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JMS 크리스마스 영상입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지난 2005년 크리스마스. 수배된 상태의 정 총재가 해외에서 지내던 때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당시 정명석 총재가 머물던 중국의 별장이라고 임초희 씨는 설명합니다. JMS 단체는 성령 역사라고 하잖아요. 애인 역사. 우리는 하늘 앞에 신부의 기상체다. 현실적으로는 성폭행이 대상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본부들이었었고 보고자들이었었고 보고자들은 각 지역 교회마다 배치되어 있는 정명석의 여자들이었어요.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본부와 보고자로 불렸지만 존재의 이유는 같았다고 합니다. 2019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본부라는 호칭이라든지 보고자가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월성이라는 단어를 딱 만들었어요. 정명석이. 이 월성이라는 이 부서의 본부들과 보고자가 통합이 된 거예요. 지난 1999년 3월 우리의 방송을 통해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던 본부와 보고자. 이 방송을 기점으로 JMS 내부의 상황과 정 총재의 거치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보고자라는 직책을 가진 신도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총재가 지방을 돌 때 동침 상대가 돼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방송 이후 주로 해외에 머물렀다는 정명석 총재. 그러자 본부와 보고자를 통합해 만든 이른바 월성들을 해외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모델부랑 같이 한 방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들 월성들이었어요. 그 언니가 끝나고 내려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서로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서 우리가 서로 미루고 있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면서 그때 하나님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근데 항상 정명석은 성폭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론했어요. 제가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도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정명석이 했던 말이 지금 예수님 여기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05년 중국에서 정 총재와 함께 지내던 어느 날 그곳을 방문했던 JMS의 여신도들을 기억한다는 초희 씨. 여기 치어애들. 이때 정명석을 무대 중앙으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여기 같이 춤추는 애들 다 상록수. 본부와 보고자 그리고 월성, 그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이름 상록수는 어떤 조직인 걸까? 정명석이 99년도에 해외 도피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입생들이라 그러죠. 이제 차기 월성이 될 만한 그런 여자들을 상록수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정명석이 해외로 불러들여서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염두에 둔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 월성들이 이 상록수들을 전도하면서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 JMS를 떠나왔지만 한때는 그곳에서 상록수란 이름으로 불렸다는 한현희 씨. 중학교 3학년 그 반 담임 선생님이 JMS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너를 중심으로 치어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서 인천의 한 교회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본부 언니들이 나와서 그런 영상을 찍고 최종 보고를 올리고 제가 상록수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연희 씨의 사진을 본 뒤 그녀를 상록수로 임명한 정총재. 그는 중국에서 선물도 보내왔다고 합니다. 상록수가 되고 얼마 뒤 월성 출신의 교육자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제안받았다는 연희 씨. 선생님한테 우리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다. 선생님이 너의 몸을 봐야지 너가 병이 있는지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 쓰여질지 알 수 있다. 결론은 이제 나체로 찍는 걸 원했던 거죠. 동영상을 찍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분주해지면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가 찍은 거 봤다. 이제 너는 나한테 다 보여줬으니 너는 내 거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주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알았지? 뭐 몇십 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바로 보고가 됐다는 뜻이겠죠. 수배를 받고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여신도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국내로부터 전송받아온 정총재. 신도들이 신의 신부라는 교리를 내세워 그는 월성과 상록수 그리고 스타라는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성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대부분은 정총재가 만든 이 특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새로운 여신도들을 접한 것이 아니란 점이었습니다. 자꾸 내가 영이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난 정말 당했어요. 나 너무 억울하고 제발 정명석이 잡아서 제발 처벌해 주시지요. 문제는 법이 인정한 피해자들을 JMS 내부에서는 여전히 가해자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때도 또 지금도 JMS 내의 많은 신도들은 정총재의 무고함을 믿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탈퇴를 해야 되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기 왜 있지? 그들이 믿고 따르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믿음이 세상 이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고집하는 데엔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걸까?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 때부터 함께 그 자료들을 한 50년 이상을 모아놓은 자료인데 원자료이고 기초자료여서 아마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이단 연구기의 선구자인 고 탕명환 소장이 JMS에 대한 첫 기사를 쓴 때는 지난 1983년입니다. 정명석 씨, JMS. 한 해 뒤인 1984년에는 정총재 성추문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40년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JMS가 유지되어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40년간 수집해온 방대한 자료들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료의 시작은 정총재의 생각, 그가 쓴 시처럼
화전민과 나무꾼만 있던 금산군 달박굴에서 정총재는 6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통일교회에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8년 34살의 나이에 정총재는 서울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신촌 오영재의 힘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의 JMS를 가능케 했다는 이른바 신촌 독수리 오형제. 이는 정명석 총재의 초기 신도들을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거라고 합니다. 초창기 신촌 시절에는요, 저 안 목사님 그리고 형님은 선생님의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오늘의 초창기 멤버로 남게 되었습니다. 1980년 8월 15일 정 총재가 첫 번째로 전도했다는 1번 신도 김 목사. 전도 장소인 신촌 이대학 커피숍은 JMS 신도들에겐 성지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신촌에 있던 좁은 셋방에서 자신의 성약시대 교리를 가르쳤다는 정 총재는 전도된 순서대로 신도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초기 신도들 역시 예수의 영이 정 총재의 몸을 빌려 말씀을 전해준다는 걸 믿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서울대 연고대 유학생들이 그 교주를 이렇게 한껏 따르고 섬기고 또 추종하고, 그 사람은 정말 나무꾼, 정말 시골 총각 같은, 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정명석 씨를 보고 정말 예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정명석 씨가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당시 정명석 총재의 오른팔로 불렸다는 2번 신도 안 부총재. 서울대 출신인 그는 늘 정명석 총재에 대한 소개를 전담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2인자였는데 정명석이 말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나와서 좀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 섞으면서 전초를 하는 거죠. 나는 서울대학교도 하고 5개 국어도 하고 쭉 자기 자랑을 쭉 하면서 나도 정명석을 따랐다. 여러분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에 또 혹하게 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정명석을 따르는데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명석이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지는 정 총재의 설교가 더욱 값진 것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친구가 다니니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니는 곳도 있어요. 보통은 교회가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여기 교회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그 공개 방송이라는 걸 그때는 매주 했었어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데가 없었고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듯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들로 그 젊은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과 원하는 소망들을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소질에 따라 부서를 나누고 누구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던 JMS 공개방송은 그 시절 대학생들에게는 자유의 무대 그 자체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또는 영적인 체험, 실제로 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석 옆에 가면은 뭔가 불을 떨려요, 그냥.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JMS 신도들은 정 총재가 신과의 소통을 통해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좀 유치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지옥하고 연결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선생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저변에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떤 하지 말라는 걸 했을 경우에 지옥 간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정 총재 곁에서 지난 1980년부터 JMS의 부흥을 사실상 이끌었던 초기 신도들, 그들 중 5번째로 전도됐던 김 목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초기에 이제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신의 체험 이제 이런 거를 정명석 통해 가지고 이제 느끼니까 성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그런 신비적인 거기에 이제 경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이미 JMS 초기부터 간간히 정총재의 여자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987년엔 정총재의 성추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이도 있었습니다. 한남동에서 성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었고 주된 사람들은 정명석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예배가 정명석의 귀에 들어갔고 정명석은 그 집회에 대집행부라고 태권도 유단자들 그래서 보내서 거기 들어와서 깽판을 친 거죠. 정총재가 지시한 이 비밀 작전을 알고 있던 이는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안. 정명석 총재의 오른팔로 통했다는 서울대 출신의 2번 신도 안모 부총재입니다. 인간 이성을 벗어나는 집단이죠. 상식을 벗어나는 집단. 그러니까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JMS 정명석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당시 정총재의 성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안 부총재. 그분도 거기서 했던 신비체험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전히 정명석에 대해서 변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는 정명석이 변질로 본다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게 사실이라고. 훗날 정총재가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과거 예수가 정총재의 몸을 통해 전한 그 말씀만은 진리라면서 성주문을 덮어 JMS 교단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JMS. 하지만 이번 신도 안 부총재는 지난 2000년대 초 결국 JMS를 떠났습니다. 스스로도 덮었던 그 문제가 지금껏 반복된 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다름 아니라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가 일부러 내 핸드폰 번호를 안 알리려고 그냥 공중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양해하십시오. 저는 정명석 씨에 대해서는 이미 미련을 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참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에 혹 단호한 결심이 순다졌던 방법이 순다는 묘사는 또 비님께서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전화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력이 다 끝나서 내가 일부러 우리 교우님들과 상의도 필요하고요. 그는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주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그의 교리만은 지키려 한 이인자의 얘기. 사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해외 도피 기간 중 정총재는 정조원 목사를 사도라 칭하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10년의 수감 생활 중에는 그녀를 신의 위치인 성령 상징체로 인정해줬다는 정명석 총재. 오랜 시간 교주의 자리가 빈 상태에서 정조원 목사는 새로운 신도들을 영입하고 기존 신도들의 분열 또한 막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성범죄에 대한 교주의 무고함을 증언해왔던 그녀가 지난 3월 10일 폭탄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일단 확인돼가는 7명이고 2명이 이상 못해요.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 월명동에서 유행어가 있습니다. 종훈이한테 말하지 마라. 이 유행어 저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날 정 목사의 본론은 다른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선생님 단상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상 말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있습니다. 정총재가 잘못을 한 건 맞으나 잘못 이전에 그의 몸을 통해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 그것은 JMS 초기 2인자였던 2번 신도 안 부총재의 생각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육사랑 인정했고 성적인 문제 인정했고 자기가 성령 상징체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정명석은 예수인데 얘는 하나님의 위치가 되니까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정조는 잘 아는 거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JMS는 분파가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유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총재의 성범죄를 인정한 그날 신도들 앞에서 그간의 노력과 고통을 호소했던 정조은 목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들을 막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좀 여자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곡되게 소문이 나가겠죠. 출소한 교주가 있는 월명동으로 정 목사가 보냈다는 그녀의 측근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공범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인대회 출신, 미스코리아 출신, 슈퍼모델, 뭐 감귤 아가씨 이런 사람들 다 이때 정명석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게 조직이 되고 가져온 언니가 봉황새 너희 제일 큰 거는 생명을 관리하는 거다. 그 생명 관리하고 돌보는 게 제일 차원이 높은 거라고. 정명석 출소 후에 한 번 모았어요. 아 맞다, 정종도 모았었구나. 하필 정총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이들이 소속돼 있고 공교롭게도 정총재가 선호하는 신체 조건의 여성들로만 구성됐다는 팀, 이른바 봉황새. 정조은 목사는 왜 봉황새를 조직했을까? 그 이유는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한 신도의 목소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봉황새가 11명인데 10명 애들이랑 1명 조목사님이거든. 선생님이 하나님께 했다는 기도가 옥에서 내가 나가서 내가 사랑해도 고소 안 할 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이뤄준 게 이제 그 걔네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정말 그녀는 성피해를 입어도 순종할 만한 사람들만을 일부러 골라 교주 곁으로 보냈던 걸까? 과거 해독비 기간에도 여신도들의 동영상을 국내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명석 총재.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주도한 게 정조원이에요. 옷 벗고 찍어 보내라고 이런 게 정조원이었다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역할을 사실 정조원이가 했습니다. 그게 막 다 정조원이가 오케이 해야 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정조은 목사. 다행인 결과지만 한편으론 너무 늦은 결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피 생활 중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연락처가 누구며 공범이 누구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한국의 정명석 총재시죠? 보시는데요? 이게 뭘 찍나요? 왜 찍나? 제발 처벌해 주시지요. 왜 남을?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과연 이제 악의 고리를 이어갈 조력자들은 모두 사라졌을까? 청룡, 말씀이란 그 교리를 덧삼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은 전부 떠났을까? 금산군이 마치 거대한 JMS의 신앙촌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게 성폭력 상담소가 교주가 성폭력을 해서 재판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 교단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JMS 황 목사가 운영하는 센터는 매년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금산군에서 성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해당 센터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군청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지도 못했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이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냥 뭐 정광석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지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JMS 본부가 위치한 월명동을 근거지로 성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정총재. 피해 직후 신고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노출될 수도 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꼭 금산에 있어서 금산 성폭력만 방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전도 있는 거고 어떤 바보가 만약에 여기가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저 같아서도 여기에다가 하면 당연히 무마될 거 뻔한데 여기다 신고 자체를 안 하겠죠. 정총재 출소 뒤 월명동을 찾은 이들 중에는 외국인과 타 지역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린 이미 방심을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JMS는 숨 고르기, 쉼표 찍고 간판 내리고 교회 정리하고 이제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JMS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때 다시 활동하는 것.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니까요. 중형이 예상되는 정명석 총재. 하지만 교주의 부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상징이죠. 상징이고 교주가 죽거나 교주가 감옥 가거나 교주가 없을 때 그 교주의 말씀과 명령과 뜻이고 소망이었던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자들을 설득하고 세뇌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게끔 하는 거죠. 남욱군과 화전민의 땅 달박골. 역시 달박골 동네에 역시 그래도 선생님 났다는 것을 달동네 구주가 나셨다. 알겠어요? 네. 그곳에 쌓아올린 그들의 왕국 JMS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 누군지 아냐 했더니 잘 모르지. 나 메시아다 그랬어. 누군가의 비틀린 욕망이 버티고 있는 한 말입니다. 주하나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게 이미 만난 거예요. 그것은 거듭된 역사가 말해주듯 늘 우리가 잊고 마는 교훈입니다. 정명석 총재의 1번 신도. 그녀에게 믿음을 테스트한다면서 정총재가 들려줬다는 그 얘기는 사실 달박골 청년 정명석이 한 유일한 회개가 아니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섭리의 진짜 사명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조립을 한 것이다. 내가 대학생들을 한번 모집해서 해본 것인데 정말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어서 오늘 방송에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측의 반론 내용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보신 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와 본 선교회에 대하여 제보자와 고소인들의 허위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방송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정 목사와 본 선교회에 대해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법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2005년 8월 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결정사항 위반으로 SBS는 손해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가 자신을 신이라고 소연했다며 고소인들은 주장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 마음, 정신을 받아 하나님의 몸이 되어 신과 같이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 왔으며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몸과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허위 제보를 일삼는 반대자들과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회 회원들은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감출 길 없어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정명석 목사와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20여 년간 가려졌던 진실과 소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양심 있는 언론인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하우스 도박에 대해 아시거나 일명 깍쟁이 윷, 종지 윷, 도박 경험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진선여자중학교를 2012년도에 입학한 1999년생 분들을 찾습니다. 또한 서울 양전초등학교를 졸업한 1999년생 분들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2022년 11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어린이집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